여러분, 오늘은 2월 3일이에요. 그저 달력 위에 적힌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날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오늘은 한 달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옛 어른들께서는 한 달의 첫 사흘을 운명을 가르는 사흘이라 부르셨어요. 첫째 날에는 씨를 뿌리고, 둘째 날에는 그 씨를 보살피고, 셋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봉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6월 한 달의 재물 기운이 마지막으로 도장 찍히는 날이에요. 오늘 정성을 들이면 한 달 내내 그 흐름을 누리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우신가요? 분명히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분명히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는데, 어째서인지 손에 남는 것은 늘 적고, 통장은 채워지기 무섭게 비어가고, 자식들 앞에서 어깨가 자꾸만 작아지는 그런 밤들.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한숨을 알고, 잠 못 이루는 새벽의 그 고요한 서러움을 알아요. 저도 한평생 그런 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가만히 앉아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고 직접 지켜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해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해가 가까워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집을 드나들고 수많은 살림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어요. 재물이라는 것은 멈춰 있으면 썩고 흘러야 비로소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 안에도 흐름이 있어야 하고 마음 안에도 흐름이 있어야 해요. 그 흐름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문 앞까지 찾아와도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 머물지를 못해요. 마치 물길이 막힌 don에는 아무리 좋은 벽실을 뿌려도 벼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제가 젊은 시절 어느 외딴 마을에서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 땅을 일구며 사셨는데 손바닥이 마치 마른 나무 껍질 같으셨어요. 그러니 신기하게도 그 집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살림에 모자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쭤보았지요. 어르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비결이랄 게 있나? 그저 아침마다 해를 보며 고맙다 하고 저녁마다 달을 보며 미안하다 할 뿐이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분은 이미 풍수의 가장 깊은 비밀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고마움이 흐르는 집에는 재물도 흐른다는 것을요. 또 한 분이 떠올라요. 도시 한복판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던 어느 부인이셨어요. 가게는 손바닥만 했지만 문턱이 늘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들어서면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분께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아침마다 이 자리를 닦아요. 자리가 저를 먹여 살리니까 고마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풍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흐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6월 3일이라는 날이 그 흐름을 새로 열기에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오늘 이야기는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 거실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는 한참 뒤에 가서야 풀어드릴 거니까요. 첫 사흘의 기운은 한 달에 단 한 번 찾아와요. 그 결정적인 대목을 놓치시면 또 한 달을 고스란히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청해둘게요. 잠시 화면 아래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를요, 옛 어른들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천지를 향해 제 이름을 밝히고 제 자리를 알릴 때 비로소 좋은 흐름이 그 사람의 집을 알아보고 길을 찾아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그저 댓글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천지의 제 자리를 알리는 작은 인사예요. 자, 그럼 먼저 이 6월 3일이라는 날이
왜 그토록 귀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3이라는 숫자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예부터 무슨 일이든 3번을 채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3, 3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2번으로는 아쉽고, 3번에 이르러야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본 거예요. 또 옛 어른들께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셋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세상의 기운이 완성된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그저 셋을 세는 숫자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안정과 빈틈없는 완성을 뜻하는 숫자예요. 오늘이 이 바로 그 사면할 한 달의 재물이 단단히 뿌리 내리는 날이에요. 거기에 지금 절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6월 초입은 양의 기운이 한껏 차오르는 때예요. 들판은 푸르게 무성해지고 만물이 저마다 힘을 받아 솟아오르는 시절이에요. 옛 어른들께서는 바로 이 무렵에 재물의 기운이 가장 힘차게 흐른다고 믿으셨어요.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집으로 좋은 흐름을 끌어들이기에 이보다 좋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절로 분주해져요. 이 좋은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아까워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새겨두실 것이 있어요. 오늘 밤 23시 59분, 그러니까 자정이 되기 직전까지가 첫 사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정을 넘기면 이 사흘이라는 문이 조용히 닫혀요. 그러니 오늘 정성껏 행하실 일들은 부디 그 시각전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오늘은 그저 재미로 보는 날이 아니라 마음 내어 행동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약속을 청하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무거운 약속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작은 믿음이에요. 첫째, 화면 아래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그것은 천지를 향해 저는 이제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것은 매일 찾아오는 좋은 기운과 다시는 어긋나지 않겠다고 자신감 있는 황금빛 약속이에요. 셋째,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의 가장 귀한 보물, 거실에 두어야 할 그 것과 그 정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성껏 행하셨으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평생 지켜본 부유한 집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고 먼지 한 톨도 함부로 두지 않으며 사람들의 표정에 그늘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풍수예요. 먼저 아침이 밝거든 창문과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밤새 집안에 고여있던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아침의 맑은 빛과 새 기운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거운 날일수록 일부러 창을 더 활짝 열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슴 안에 고여있던 답답함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면 마음의 그늘도 옅어져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다음 현관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우리 풍수에서 현관은 돈이 드나드는 잎과 같은 자리예요. 그 잎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좋은 흐름이 들어올 길을 잃어요. 바닥을 닦고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저는 마음이 어지러운 날이면 현관부터 닦아요. 문턱의 먼지를 닦아내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의 문턱도 함께 닦이는 것 같아요. 길이 깨끗해야 좋은 것이 들어올 길을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 위에 노란빛이란 점 지녀보세요. 노란 손수건 하나, 노란빛이 도는 작은 물건 하나라도 좋아요. 노랑은 예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빛깔이에요. 그 빛깔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환해지고 그 환한 마음이 또 좋은 흐름을 불러요. 이번에는 지갑을 가만히 열어보세요. 구겨진 지폐가 있거든.
손으로 천천히 펴주시고 방향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아 다시 넣어주세요. 저는 이것을 돈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이라고 불러요. 옛 어른들은 돈도 사람과 같아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집을 기억하고 또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결국 내 하루를, 내 땀을,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지갑 속에 오래된 영수증이나 쓰지 않는 종이가 가득하면 돈도 그 어수선한 집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작게나마 무언가를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 자식이나 손주에게 사주는 따뜻한 밥 한 끼, 고맙다는 말에 곁들이는 작은 선물 하나면 충분해요. 돈이 흘러나가야 다시 흘러 들어와요. 손을 꼭 쥐고만 있으면 새에 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시절일수록 작게라도 베풀려 애썼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로 또 다른 것이 채워지더라고요. 배청이라는 것은 읽는 일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수고했다, 고맙다, 덕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집안에 덕이 쌓이면 그 위에 비로소 재물의 기운이 머물러요.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에는 좋은 흐름도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재물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온기라고요. 식구끼리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부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거실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끝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제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맑은 물 한 그릇, 동전 세 정, 그리고 굵은 소금 한 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왜 모여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맑은 물은 돈의 흐름 그 자체예요.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만물을 살려요. 그 물을 집안에 모셔두는 것은 우리 집에도 그런 흐름이 깃들기를 청하는 일이에요. 다음으로 동전 세죠. 이 셋은 바로 오늘 3일의 3이에요. 한 달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부름이에요. 그리고 굵은 소금.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소금으로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자리를 맑게 다스리셨어요. 좋은 흐름이 들어와도 그 자리가 흐리면 곧 흩어져 버려요. 소금이 그 흐름을 맑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주세요. 먼저 거실에서 재물의 자리를 찾으세요. 현관문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안쪽 대각선 모퉁이 동남쪽 자리가 가장 좋아요. 그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주세요. 어지러운 자리에는 맑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니까요. 그 깨끗한 자리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놓으세요. 그리고 그 물 속 바닥에 동전 세 뚝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세요. 그 위로 굵은 소금을 한 줌 살며시 뿌려주세요. 이 모든 일은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셔서 오늘 밤 자정이 되기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아요. 서두르지 마시고 한 동작 한 동작에 마음을 담으세요. 정성이라는 것은 빠르기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있어요. 그릇을 다 놓으셨거든. 그 앞에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주세요. 이 물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 집은 늘 풍요롭고 따뜻하게 하소서.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진심을 천지에 알리는 작은 신호가 되어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 의식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그 물을 새 물로 갈아주세요. 고인 물은 고인 돈이고 흐르는 물은 흐르는 돈이에요. 매일 아침 맑은 물로
새로 채우는 그 작은 정성이 한 달 내내 여러분 집의 흐름을 살아있게 지켜줘요. 저는 이 아침에 물 한 그릇을 갈아주는 시간을 하루를 여는 가장 고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을 갈 때마다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얹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결을 바꿔 놓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 어른들께서 그러셨어요. 한 달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이 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손을 놓아버린 집에서는 그 지붕 위를 맴돌던 황금빛 재물의 용이 조용히 옆집으로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늘 쪼들리고 늘 모자란 살림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반대로 끝까지 마음을 다해 의식을 마친 집은 재물을 끌어모으는 우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이들이 놓쳐버린 좋은 기운까지 그 집으로 고요히 흘러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것을 무서운 협박으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흐지부지 멈추는 마음이 결국 얼마나 다른 길로 이어지는지를 옛 어른들께서 그림처럼 일러주신 거예요. 끝까지 정성을 들이는 사람과 도중에 마음을 놓는 사람의 한 달은 제가 보아온 바로는 늘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좋은 일을 행해도 몇 가지를 어기면 그 공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삼가야 할 것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무서운 금기라 부르지 않아요. 그저 마음을 흐리지 않기 위한 옛 어른들의 다정한 당부라고 생각해요. 첫째, 오늘은 큰 돈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큰 지출을 만들지 마세요. 오늘은 한 달의 흐름이 매듭 지어지는 날이에요. 큰 돈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 흐름을 끊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생할 일이 있거든 마음이 차분한 다른 날을 골라 차근히 하세요. 둘째, 오늘은 쓰레기나 먼지를 현관 바깥쪽으로 쓸어내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돈을 문 밖으로 쓸어내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비지를 하시거든 안쪽으로 모아 한 곳에 거두신 뒤에 정리하세요. 셋째, 재물의 자리, 그러니까 거실 동남쪽 모퉁이를 어지럽게 두지 마세요. 엉킨 전선, 망가진 물건, 쌓인 잡동사니가 그 자리를 막으면 좋은 흐름이 들어올 길을 잃어요. 그 한 자리만큼은 늘 정갈하게 비워두세요. 넷째, 가난하다, 모자라다, 우리 집은 왜 늘 이 모양이냐, 이런 한탄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부족함을 자꾸 부르면 마음에 정말로 부족함이 자리 잡아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가진 것을 헤아려 보세요. 따뜻한 이불 한 채, 식구들의 잠든 숨소리, 내일 다시 떠오를 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해요. 다섯째, 텅 빈 지갑을 들고 문을 나서지 마세요. 당장 얼마라도 늘 지갑 안에 남겨두세요. 옛 어른들은 돈이 부른다고 하셨어요. 빈 지갑에는 새 돈도 외로워 들어오지 않아요. 여섯째, 거실에 죽은 것을 두지 마세요. 시든 화초, 멈춰버린 시계, 마른 꽃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멈춘 기운, 멈춘 돈을 상징해요. 그 자리를 푸르고 싱싱한 화초로 바꿔주세요. 잎이 둥글고 윤기 나는 금전수 같은 식물이라면 더없이 좋아요. 살아 숨쉬는 푸른이 곁에 있으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풍수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물그릇을 놓고 소금을 뿌리는 그 모든 행동의 진짜 뜻은 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데에 있어요. 같은 물그릇을 놓아도 짜증 섞인 손으로 대충 놓는 사람과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놓는 사람의 집은 달라져요. 누구가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도구에 담긴 마음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마음을 곱게 가다듬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알아요.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 묵은 기운을 정성껏 배웅했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거실한 모퉁이에 그리고 마음 한 자리에 정갈하게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한평생 수많은 집을 보아왔지만 끝내 깨달은 진실은 단 하나였어요. 집이 맑고 마음이 평안하면 재물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흥이라는 것은 움켜쥐려고 애쓸수록 멀어지고 자리를 비우고 정성껏 기다리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와요. 오늘 밤에 여러분처럼요.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잘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이 한순간을, 이 고요한 밤을 온전히 누리세요. 지금 이 순간 평안한 사람이 결국 평안한 한 달을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신호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길에서 우연히 동전을 줍거나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따뜻한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요. 그것이 바로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작은 표시예요. 그때마다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조용히 고맙다 하고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고마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 위에 마음의 도장을 찍는 일이거든요. 그 도장이 찍힌 복은 쉽게 흩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물은 어쩌면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오늘 밤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런 순간이 아닐까 하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길을 알아봐요. 그 평안이야말로 모든 풍요의 뿌리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거실에 놓은 그 작은 물그릇은 사실 재물을 부르는 그릇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릇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다음 달의 길목에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게요. 그때 또 여러분 곁에 나란히 앉아 오늘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종도 가만히 눌러두세요. 그래야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저 구독이라는 단추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가기로 맺는 작은 인연의 매듭이에요.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하고 한 줄만 남겨주신다면 저는 그 한 줄을 읽으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마음으로 빌어드릴게요. 부디 이 6월 한 달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세요.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에 드세요.